자, 오늘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뭐 반등은 일단 했습니다만은 반등 부분이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등 부분이 크게 일단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일단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안에서는 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일단 파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일단은 생기고 있죠. 이번에 하원에서 또 연설했습니다. 원래 이제 상원에서 연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원에서 또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 하원에서 연설했던 부분은 상원에서 연설했던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할지 아직 미정이다. 이 얘기 자체는 금리 인상폭 자체를 25bp에서 5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이번 3월 22일 날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50bp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베팅이 지금 한 70% 정도 지금 베팅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금리 수준 자체도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보고서 나왔던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2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부에서 나오는, 노동부에서 나오는 일단 고용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일단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1월 달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11만 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률은 50만 개가 넘었죠. 근데 이번에 ADP 민간 고용이 한 24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커지고, 이런 부담감이 일단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미국 금리가 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술주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통화들은 대부분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쪽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금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캐나다의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자체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일단은 하락 추세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간만에 좀 길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이제 상승 부분을 깨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진 상태가 이때부터 하락이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하나 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졌던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위에 있는 요 추세로 보자면은 지금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되는 거죠. 이거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으로 되는 건데, 좀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의 이 추세 부분이 요거 올라오던 추세는 요때 일단 조금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요때 올라오고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일봉상으로 추세가 일단은 깨진 모습이 요때 일단 보였고, 추세선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요 부분을 돌려내지 못하고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최근에도 올라왔다가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그쵸? 보이시죠? 보인다 1번. 그쵸? 1번은 아닙니다. 입에 붙은 거라서 죄송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제 이제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왔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반등했습니다. 반등은 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분봉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반등 자체,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은 미국 시장도 하락 추세 내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에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10일 날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부분이라든지 비농업 일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향후에 또 나올 CPI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계속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하락이 그냥 지속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 추세는 일단 뚫었어요. 추세는 좀 뚫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추세 뚫었죠, 그렇죠? 추세를 뚫고 난 다음에 바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고 패턴으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점 부분은 일단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상단,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 부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어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최소한 60분봉이라도 좀 돌면은 그때까지는 좀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이렇게 요거 올라갈 때는 수익 나기 좋죠. 요거 깨질 때는 웬만하면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거 올라갈 때 수익 났다면 지금 떨어질 때는 손실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을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류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형국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면 위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추세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세에서의 반등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정도로 일단 보이죠, 그렇죠? 대충 보면은 뭐 이전의 고점 언저리에서는 일단 반등을 해야 되는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반등을 해야 되는 포인트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93포인트 정도 일단 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793포인트에서 반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추세가 좀 전환되는 게 일단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세 전환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도 일단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 자체 808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이 나든 간에 우리 코스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808포인트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만 808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조정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 요 정도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0.58%밖에 안 밀렸어요, 그렇죠? 시장이 0.58%밖에 안 밀렸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 이전에 올랐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큰 폭으로 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코스모 화학도 지금 14% 가까이 일단 밀렸고요. 지금 금량도 한 13% 정도 밀렸고, 우리 재활용 관련돼서 세비캠도 한 6% 정도 밀렸고, 그렇죠? 이 신흥 SEC도 5% 정도 밀렸고, 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주도주가 조금 변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죠. 보통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지 간에 시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만약에 시장이 가더라도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일단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우리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투자주 체배 매매 동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주 체배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보면 현물은 일단 9천억 정도, 9,700억 매도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선물은 뭐 일단은 뭐 매수인데 사실은 이게 차익 비차익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왜곡이 되긴 합니다만은 위쪽으로 보고 있고,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콜옵션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콜옵션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풋옵션 매수했죠. 풋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보면 합성 선물로 매도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달러는 지금 원화가 조금 그래도 강세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 전체 포지션 자체는 일단 하방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좀 빠져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IT테크놀로지 이쪽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엔지니어링 쪽으로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동반 순매수 일단 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였던 추세 자체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나름은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뭐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까지 보고 뭐 공략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패턴 만들었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패턴 지금 만들어준 모습이고, 패턴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단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니까 안착하면은 나름 뭐 괜찮은 모습을 일단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관련돼서 오늘 좀 강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요거 얘기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하나가 있었냐 하면은,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이거 얘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요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맨하임 중고차 가격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4.3% 정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시장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부분은 제가 이거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 안에서 조금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차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보통 돈을 다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돈 다 주고 사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죠. 대출을 좀 많이 받는데,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자동차 살 때 오토론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 나왔던 것들 중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잘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일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좀 강하게 또 매수를 해준 종목이 하나가 있네요. 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를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추세가 돼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으로 지금 패턴으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만 벗겨내면은 흐름 자체가 조금 양호해질 수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느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코스닥은 HLB가 좀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셀바스 AI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ST팜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ST팜도 사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도 크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길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한번 갔었고, 하락으로 가고 난 다음에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렇게 하락해 주는 모습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꺾였죠. 돌파 시도하다가 꺾였는데 이걸 N자로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부분의 추세를 N자로도 봐줄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최소한 이거 N자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심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전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어려우면은 뭐 단기 매매를 해라, 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현찰 들고 좀 있다가 또 시장이 턴하면 그때 또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그러고 또 시장이 또 꺾이는 모습 보이면 또 차익 실현하고 현금 또 들고 있다가 시장이 일봉상으로 턴하면 그때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